네, 9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매일 언론에 새로운 보도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식기는커녕 가중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관련한 후속 내용과 향후 수사 전망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은 현재까지 이 수사 진행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13일 오후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재개를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일에도 김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제지로 김 의원의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은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 3부는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압수 물품 정밀 분석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네, 좀 이제부터 그렇다면 공수처가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사안이 뭘까요? 네, 일단 공수처는 해당 의혹을 제보한 사람으로 알려진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받은 캡처 사진 속에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을 사실상 손검사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손검사가 성명불상의 검사에게 고발장을 작성하게 했다라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고발장을 직접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손검사가 아닌 제3의 인물, 즉 손검사의 지휘를 받던 검사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발장 작성자 규명부터 주력하겠다는 건데요. 이렇다 하기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한 단서가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달자가 손검사로 최종 결론이 나면은 그 이후의 수사는 고발장 작성자와 윤석열 전 총장의 연루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앞서 말씀해주신 공수처 결론에 대해서 손준성 검사가 다시 한번 반박 입장을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손 검사는 어제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고발장,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 검사는 어떤 경위로 이 같은 의혹이 발생하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현재 공수처에서 국가정보원장의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수사를 통해서 제 결백을 밝혀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낸 사람이 저라고 확인을 해준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등으로 해서 공수처 관계자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가 의심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손 검사는 앞서서 지난 6일에도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살펴본 이 손 검사의 입장문에서 지금 손 검사가 두 가지를 강조를 한 것 같아요.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을 했고 또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 개입 의혹을 거론을 했는데 먼저 공수처 관계자의 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 적용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먼저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찰, 경찰 등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확정되면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는데 좀처럼 처벌례를 찾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하려고 하면 먼저 피의사실이 무엇인지 확정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어느 범주까지 피의사실로 볼지를 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적용이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윤석열 캠프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상대로 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이 양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서 윤 전 총장 측은 지난 13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사전에 그와 만났던 박지원 원장, 그리고 당일날 동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등의 3명을 국정원법, 그리고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 관계는 이제 취재진들에게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가 수사할 범죄 대상이 될지, 범죄 혐의가 소명될 만큼 단서가 있을지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조성은 씨와 고발 사주 의혹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그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수사무마 개입 의혹이 있었던 네.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문제를 제가 국회에서 맨 먼저 터뜨렸다. 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4일 논평을 통해서 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예비후보에 대한 공갈 협박이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네. 또한 여기에 대해서 그 윤석열 캠프 최지연 수석부 대변인은 네. 윤석열 예비후보자가 윤우진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은 이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확인됐다. 네. 박 원장은 가지고 있다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하면서 네. 그 박지원 게이트 해명을 위해 네. 국정원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버린 박 원장은 더 이상 네. 자격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박지원 국정원장을 해임하라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종합적으로 이번 사안 전 까도 계속 이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향후 수사 진행 상황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공수처는 일단 고발장을 전달한 사람은 손준성 검사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작성자가 누구냐 이것을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손준성 검사는 나는 작성자도 아니고 그리고 김웅 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하지도 않았다. 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그 윤 전 총장 측은 그 장제원 대선 캠프 총괄 상황실장 등을 통해서 네. 이번 사건을 박지원 게이트로 네. 규정을 하면서 박 원장과 조 씨에 대해서 신속히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네. 휴대폰을 압수해서 문자 및 통화 기록 등을 밝혀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 그 조 씨가 언론사와 검찰에 제출한 그 김웅 의원과의 메신저 대화 화면이 조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그 메신저 대화명의 손준성이라는 인물과 그 김 의원 간의 그 고발장 파일이 오간 사실에 대한 사실 규명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일단 공수처는 당분간 압수물을 분석해 나가면서 유의미한 단서나 실마리를 발견하면은 그에 따라 이제 관련자 소환 여부와 시기를 조율해 나간다라는 방침이니까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